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아유, 그래도 2022년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잘 돌아갈 거야 라는 기대를 저도 했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경험을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제 청소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보니까 확실하게 수치로도 보면 2018년, 2019년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보다 어떻게 보면 자살이나 자해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번에 상담하는 것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30%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정확한 통계 수치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만 이러냐? 아니죠. 우리 어머님들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아이들과의 문제, 그 다음번에 계속해서 뭔가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진로 문제, 성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각자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수치심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넷플릭스 보면은 진짜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멍 때리고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거 먹어도 또 스트레스가 진짜 해소가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또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저는 노래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노래방 가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 언제 스트레스 받냐.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 그 다음번에 집안일 막 혼자 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집안일로 많이 하고, 결국 2시간 넘게 상 펴두고 막 밥상을 펴둬야 될 때, 이럴 때, 맞아요. 이럴 때 정말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럼 이 스트레스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럴 때 느끼는 짜증, 이럴 때 느끼는 이럴 때 느끼는 섭섭함, 이런 것들, 좀 감정적으로 불편한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내가 긴장하고 집중하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데 그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이제 우리가 소진돼서 일을 잘 할 수가 없고 완전히 번아웃 상태가 가는 거예요. 코티졸이라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분비가 되면 사람이 박상 늙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렇게 된다라는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로 보면 기분이 안 좋으면 뭐냐 하면 내가 좀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뇌감적인 반응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또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좀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감정이 불편하고 이럴 때는 전두엽까지 혈류가 가지를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어머님들이 혼낼 때 너 생각 좀 해봐라 이러는데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 있을 때는 그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혈류가 전두엽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뇌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전두엽 활동이 저하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아마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경험도 하셨을 거고요. 뭔가 굉장히 넓게 시야를 보고 이렇게 이로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 사고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근시안적인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요. 뭔가 기억도 잘 안 돼요. 외우려고 해도.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앉아서 내가 책을 읽어도 그것이 나의 뇌의 해마, 기억을 할 수 있는 뇌로 저장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것들을 할 텐데요. 왜 감정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부터 막자.
즉 아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진정되는 효과를 봤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막느냐? 우리가 바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러기에는 좀 안 되더라라는 게 연구 결과예요. 즉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일단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이 중립지대를 거쳐야 되고 이 중립지대를 거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심호흡. 그래서 보면 명상, 뭐 호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접하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HT행복연구소 회복탄력성에는요. 마음으로 호흡하는 심장 집중 호흡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딱 경험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곳이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이에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심장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도록 만든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심장을 안정적으로 뛰게 할 수 있느냐? 직접적으로는 못하는데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폐와 심장이 진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걸 연습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뭐 애플워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애플워치. 최근에 이제 최근 삼성 모델에서는 요새 이제 워치가 나오니까 이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아예 삼성 헬스에 이게 같이 있었어요. 이 호흡법이. 이런 거 없다 하면 그래도 좋습니다. 심호흡 어플리케이션 찾아보면 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서 좀 따라할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천천히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 놔서 내가 에너지를 회복하시는 거, 그거로서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도와줄 수 있다. 자,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느냐? 내가 지금 현재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해 놓냐 하면은 제 핸드폰에 요즘은 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사진들이 핸드폰에 있는데 그중에 상상만 해도 내가 곧바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폴더 하나에 한 20장 정도 모아 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친다, 에너지가 소진된다 할 때는 방금 한 심호흡을 하면서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봅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제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긍정 정서를 떠올리면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 거. 긍정적인 정서, 사랑, 감사, 배려는 HRV, 우리의 심박 변이도를 굉장히 통일성 있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우리가 좀 이완될 수 있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한다. 긍정적인 정서 중에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빨리 에너지가 충전되는 정서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심박 변이도가 편안해지면 우리 뇌에서 당신은 이제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신호가 받아들여지면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 전두엽까지 뇌회로가 활성화가 되어서 창의력과 판단력이 향상이 되고 시야가 확장이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신체적으로 조금 더 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 탄력성 이런 전문가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습하는 것들, 과제로 배우는데요. 감사일기 적는 것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해보는 이유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셔서 조금 더 이 코로나 상황에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하고요.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